사랑이란 완벽하게 계획된 엑셀 시트처럼 깔끔할 줄 알았는데 인생은 전혀 달랐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저는 29살이고 대구의 조용한 동네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늘 계획적이고 정리된 삶을 좋아하는 제가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랑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 평소처럼 출근 전 커피를 사러 동네 작은 카페 모닝그린에 들렀어요. 그곳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책을 읽으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는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뭔가 묘하게 끌리는 게 있었죠. 저는 일부러 창밖을 보는 척하며 그를 슬쩍 훔쳐봤어요. 그가 저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세요 하고 따뜻하게 물었죠. 저는 긴장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를 같이 쓰자고 제안했어요. 카페가 꽉 차서 혼자 있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낯선 사람이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려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하길 이름은 이재훈이고 IT 업계에서 일하며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내 친구 한 명 소개할게요 라며 거대한 골든 리트리버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 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재훈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말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관계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계속. 그날 저녁, 재훈의 집에 초대받아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황금빛 털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가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해찬이야, 재훈이 웃으며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해찬은 너무 신이 나서 통제가 어려워 보였죠. 그는 저를 핥고 제 손을 탐색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겼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거실은 이미 해찬이 남긴 흔적으로 가득했거든요. 찢어진 쿠션, 여기저기 흩어진 종이들, 그리고 소파에 남은 커다란 발자국 자국까지. 하지만 재훈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그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죠. 미안해, 가끔 너무 활발해서 그래요. 그의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론 걱정이 밀려왔어요. 영화를 보던 중 해찬은 갑자기 방을 탈출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의 큰 발이 소파 위로 올라와 제 자리를 밀치고 재훈의 품에 안겨 침을 흘리며 얼굴을 핥았죠. 재훈은 웃으며 질투하는 것 같아라고 농담했어요. 저는 무엇을 질투한다는 거야 라며 웃었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재훈과 가까워지려면 먼저 해찬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도전하거든요. 승진이든 상이든 아니면 마지막 남은 옷이든요. 그래서 저는 해찬을 내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거대한 골든 리트리버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제 모든 로맨틱한 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재훈은 어느 날 해찬과 산책 나가 볼래? 내가 중요한 일을 좀 해야 해서 라며 목줄을 건네줬어요. 그가 산책을 좋아하니까 너희가 서로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에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목줄을 잡았죠.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해찬이 다람쥐를 보고 갑자기 달려가 버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목줄을 꼭 잡고 해찬, 돌아와 라고 외쳤죠. 그는 나무 밑에 멈춰 서서 코를 킁킁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마도 제가 이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해찬은 적이 아니라 단순히 놀고 싶어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해찬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계속.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해찬과 함께하는 작은 일상을 만들어 나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간식도 챙겨주고
훈련법에 관한 영상도 찾아보며 조금씩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해찬은 생각보다 똑똑했고 특히 맛있는 간식 앞에서는 금세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때로는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 순수한 눈빛에 금세 마음이 풀리곤 했어요. 어느 오후 우리는 공원에서 즉흥적으로 숨바꼭질 놀이를 했어요. 흙과 풀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해찬과 함께 뒹굴며 웃음이 터져나왔죠. 오래간만에 느끼는 자유롭고 거침없는 웃음이었어요. 제 청바지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풀잎이 달라붙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해찬이 저를 둘러싸고 꼬리를 흔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 재훈은 문 앞에서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제 머리에 붙은 풀잎을 손으로 떼어내며 웃었죠. 저는 해찬이 드디어 날 받아들인 것 같아라고 대답했고 재훈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해찬 마음을 얻으면 평생 친구가 될 거야. 그날 밤 재훈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한다고 해서 저는 부엌에서 그를 도우려고 했어요. 야채를 썰고 있는데 해찬이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당근을 훔치려 하더라고요. 요리 좋아해 라며 웃자 재훈이 해찬은 먹는 걸 좋아하지라고 말했어요. 해찬은 결국 포기하고 재훈 옆에 누워 졸린 눈으로 우리를 지켜봤죠. 마치 우리의 작은 가족을 감시하는 듯했어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려는데 이번엔 해찬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발치에 누웠어요. 그 모습은 마치 제가 이 공간에 완전히 속했다는 걸 인정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작은 명품 가방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들여다보니 가방은 여기저기 물린 자국과 침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재훈은 저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진정해 내가 새 가방 사줄게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속상했지만 그가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모습에 화를 낼 수 없었어요. 해찬은 마치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꼬리를 내리고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얹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다는 것을. 해찬이 가져온 혼란과 재훈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아마도 사랑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게 아닐까요? 계속. 해찬이 제 가방을 망가뜨렸을 때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 가방은 몇 달 동안 아껴서 산 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훈이 해찬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는 세상 모든 걸 입으로 탐험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어쩐지 맞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서 진짜 행복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해찬의 커다란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강아지를 그리고 재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할 거라고. 그리하여 저는 조금씩 해찬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해찬은 여전히 제 일상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줬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중요한 회의 준비를 하던 중에 해찬이 갑자기 제 노트북 키보드 위에 뛰어올라 모든 자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절망감에 빠졌지만 동시에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이게 바로 저희 인생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재훈은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했어요. 해찬은 우리 삶의 작은 폭풍 같은 존재야. 하지만 그 폭풍이 지나가면 무지개가 뜨잖아. 그는 저를 위로하며 다정하게 말했죠.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해찬과의 일상을 조금씩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찬이 산책 도중 갑자기 멈춰 서서 누군가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죠. 그 사람은 재훈의 옛 친구처럼 보였어요. 재훈은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음을 느꼈어요. 그 이후부터 재훈과 그 낯선 친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저희 관계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완벽한 계획이 아닌 예상치 못한 복잡한 감정과 사건들이 얽혀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 재훈과 낯선 남자의 미묘한 긴장감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재훈은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죠. 저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재훈이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그가 감추고 싶어하는 과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죠. 어느 저녁, 재훈이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그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연아,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진지했죠.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몇 년 전, 그 낯선 남자와 함께 일하면서 큰 문제가 생겼고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음의 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재훈을 힘들게 했고 그로 인해 그와 해찬뿐 아니라 저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재훈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왜 이제야 말하는지 섭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죠. 해찬은 옆에서 조용히 누워 우리를 지켜보았고 그 모습이 마치 우리 관계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재훈과 그 낯선 남자 사이의 비밀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그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어졌어요.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나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계속. 그날 밤 이후로 재훈의 과거와 그 낯선 남자의 존재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궁금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혼자서도 그 비밀에 다가가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죠.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재훈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재훈의 그 낯선 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친절한 인상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그들은 짧게 인사를 나누었고 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무심코 흘러나온 말들 속에 미묘한 불협화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맴돌았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왜 재훈은 그걸 숨기려 했을까? 마음 한편에서는 답을 찾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찬이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갑자기 짖거나 재훈의 방 앞을 서성거렸죠. 저는 그가 뭔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재훈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를 알아차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재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와 함께 앉아 조용히 물었죠. 재훈 씨, 그 사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깊어졌고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그때 나는 큰 실수를 했어. 그 일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에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 순간 해찬이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와 머리를 제 무릎에 올렸어요.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듯한 그 모습이 마음 깊이 와 닿았죠. 이제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랑은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계속.
재훈의 고백 후에도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불안이 계속 자리 잡았어요. 그가 저를 믿고 진심을 털어놓은 것은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 과거가 우리 사이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울지 걱정스러웠죠. 해찬도 그 분위기를 감지한 듯 평소보다 더욱 조용하고 예민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는 재훈에게 함께 그 사건을 마주하자고 제안했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하여 우리는 그 낯선 남자와 다시 만날 준비를 했어요. 만남의 장소는 대구 근교의 작은 카페 소량기. 그곳에서 재훈과 그의 옛 친구, 그리고 제가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재훈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솔직하게 꺼내놓았고 그 친구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날의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지금까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었어요. 해찬은 조용히 우리 곁을 지켰고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재훈과 해찬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만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날 카페를 나서던 순간 재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고개를 돌렸죠.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훈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장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계속. 그날 카페를 나서던 재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공기마저 무거워졌어요. 그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를 쫓아 뒤를 바라봤죠.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뿐이었죠. 뭔가 이상해. 재훈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이미 지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는데 또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싶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해찬도 평소와 달리 밤새 뒤척였고 저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재훈의 과거, 그 낯선 남자,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진 비밀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본 게 뭐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 우리를 몰래 따라다니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재훈은 이제부터 조심해야겠어 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세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해찬은 경계심을 더욱 높였고 재훈과 저는 서로를 더 꼭 붙잡았죠.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위험과 시련을 동반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강인함과 신뢰가 싹튼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숨겨진 비밀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재훈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집 밖을 살피고 저는 그를 따라 경계심을 키웠죠. 해찬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감각을 발휘하며 밤마다 창문 너머를 응시했어요. 어느 저녁, 제가 일찍 퇴근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옆에 낯선 쪽지가 붙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손으로 떼어 들여다보니 아무런 서명도 없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모든 진실은 빛을 기다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 같았죠. 재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이미 늦은 회의 중이었고
저는 혼자 그 불길한 쪽지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해찬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제 옆에서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빛났어요. 마치 우리를 지키겠다는 결심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깊어지는 미스터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훈과 저는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닐지도 몰라,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미스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될 거라는 것. 그날부터 저희 셋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붙잡으며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계속. 그 불길한 쪽지를 받은 후 우리 집안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듯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재훈은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죠. 해찬이야말로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 큰 몸집과 무거운 발걸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재훈과 저는 함께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로 결심했어요. 그 숨겨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였죠. 대구 시내의 작은 도서관 구석에 앉아 손때 묻은 서류들을 펼치며 우리는 점점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기분이었어요. 재훈의 손에는 오래된 계약서와 편지,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죠.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재훈과 낯선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은 바로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공장이었죠. 여기서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아 재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 의미를 곱씹었죠. 우리가 마주한 미스터리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돌아오는 길, 해찬은 조용히 제 옆을 걸었고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맹세했어요. 해찬아, 우리 함께 이 모든 걸 밝혀내자. 그의 눈빛이 반짝이며 저를 응원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우리 집 현관문에 누군가가 남긴 작은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너머의 어둠과 마주하는 싸움임을 깨닫게 해주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계속.